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저는 진짜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가지고 논평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소름 끼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특히나 이제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민성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국민성에도 제가 가끔 가다가 소름 끼칠 때가 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할까요?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었을 때 그거에 대처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야, 이게 지금 21세기에 뭐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한다라고 하는 뭐 K 문화, 뭐 K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맞나 싶거든요. 완전히 그냥 뭐 뭐라고 해야 될까? 누구 한 명 마녀 사냥을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이 어떤 그 참사에 대한 아픔과 슬픔, 그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가 아픔을 공유하면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느끼면 되는 것인데 이 아픔과 공유를 집단화를 시켜가지고 무조건 그 아픔을 느끼게끔 강요합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참사에 대해 가지고 한마디도 안 한다? 그리고 뭐 아픔을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럼 막 가가지고 집단 린치를 가하지 않습니다. 마녀 사냥을 하고 이런 것도 저는 진짜 야만적인 모습이라고 보고요. 하물며 슬픔을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한 명은 조져야 되는 거. 사실상 참사가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원래 세상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발생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암만 100% 준비해 놓는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꼬투리 잡아 가지고 뭐 쥐잡듯이 그냥 잡아 가지고 뭐 하나도 떨어지는 거 있으면 이것 봐봐라, 이것 때문에 네가 잘못했네, 다 몰아세워 가지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끔 만드는 거. 이게 저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보고, 거기에 더 소름 끼치는 거는 이런 거를 민주당 애들이, 특히나 이재명 같은 애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다라는 거죠. 쓰레기 정치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송 지하 참사 사고 기억나실 거예요. 무려 이제 14명이나 사망하는 진짜 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고였는데, 더 안타까운 소식이 이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관련돼 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았던 분입니다. 오송 참사의 감리 단장인데, 이분이 이제 극단 선택을 시도하다가 결국에 치료받다가 숨졌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미호강 고 강의 임시 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관리 단장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까지도 받았고,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올린 거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방치했다라 그래가지고 4년이라고 하는 사실상 법정 최고형을 받은 겁니다. 제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이 사고를 무한항공 사고와 제가 비교해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포인트로 아마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무한 지금 이제 항공사고 같은 경우는 17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오송지하 참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4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뭐가 더 심각한 이러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망자 수를 놓고 봤었을 때는 당연히 무한공항 사고가 훨씬 더 큰 사고이죠. 그러면 뭔가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수사를 벌인다,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더 압수수색을 많이 해야 되고 어디가 더 많이 기소가 돼야 되겠습니까? 무한공항이 더 많이 기소가 돼야 되고 더 많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오송 참사 같은 경우는 무려 5개 기관에 대해 가지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청, 도청, 시청, 행복청, 무슨 뭐 충부, 소방본부까지 해가지고 싹 다 사실상 털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털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압수수색을 갖다가 한 번만 했던 것도 아니고 무려 이틀째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을 포함해가지고 12명 가까이나 무더기로 기소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내용을 좀 보니까 무단 철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공사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 관리인단의 어떤 그 불성실함이라고 할까요? 부주의 같은 게 있었고, 비상근무자 상당수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집중호우와 관련한 모니터링이나 상황 전파 등이 허술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이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안 됐었다. 참사가 발생했던 그 지하 차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뭐 뚝 같은 게 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방뚝 같은 거를 뭐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런 게 일단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 시설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당일 그 당일에 이제 그 어떤 보고 같은 게 이루어졌고 시민들의 어떤 그 뭐 저기 신고 같은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시설상의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 사고 당시에 그 두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까 12명 가까이나 기소가 됐었고요. 상당 부분 같은 경우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그 100번 1000번 양보해 가지고 정말로 부주의해 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이런 식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러면 법적인 처벌 같은 경우는 감성적으로 이루어지면 됩니까? 저는 그렇게 되면 진짜 위험하다라고 보거든요.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 A를 잘못했네. A에 대해서 처벌받아. 이러고 말면 되는 것이고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A에 대해서 잘못했는데 야 이거 보니까 야 좀 불쌍하지 않냐 저 사람들. 야 이거 좀 니들 좀 나쁜 애들 아니야? 너 그러면 A로 처벌받지 말고 B, C, D까지서 같이 처벌받아. 이러면 이거 원시 조폭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모르고 계셨을 건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당시 재판장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법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량이 더 높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뭐겠습니까? 야, 일단 범죄 혐의 같은 거 기소된 내용 그리고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내가 이 정도는 선고하기는 하지만 사실 너네는 더 처벌을 받았어야 돼. 이거는 인민재판에서만 볼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법정에서 어떻게 판사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판사님께서 바흐의 칸타타를 갖다가 106번이라고 하는 소나티를 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슬픈 이제 그 노래겠죠. 그 노래를 갖다가 틀면서 판사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해자들 위한 음악을 준비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소름을 느꼈습니다. 좀 소름 끼치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대한민국 판사가 언제부터 광대가 됐죠? 아니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대가 됐습니까? 이제는 일반 정치인들이 아픔과 어떤 그 사고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것뿐만 아니라 판사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이거는 저는 뭐 자기를 이제 블러핑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봐요. 자기를 이제 띄우기 위한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런 지금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판결 같은 걸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송 지하 참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발생을 했어요. 시설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또 행정적인 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무한공항 같은 경우는 어떠냐? 시설적인 문제 너무나 많았죠. 버드 스트라이크가 어떤 공항에 놓고 보든지 간에 압도적으로 많았던 게 무한공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활주로 길이 또한 어떻게 된 것인지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짧았다라고 하는 시설적인 문제가 있었고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직원들의 부주의함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어디보다도 버드 스트라이크가 많은 것이 무한공항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근무자가 한 명밖에 없었고 이것도 규정 위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었을 때 시설적인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압도적으로 제일 큰 문제 사실상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다른 공항보다 8-9m 짧았다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인 게 아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로컬라이즈가 설치가 되었던 이른바 둔덕 아니었습니까? 둔덕을 갖다가 흙으로 쌓아가지고 이게 비행기가 박았을 때 무너질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 게 국제적인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키지 않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시멘트를 갖다 들이부어가지고 만들어놨다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공사상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그리고 비용 같은 거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거기에 결정적인 이게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오송지하 참사에 비해 가지고 무한공항 같은 경우는 사망자 숫자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4개월 가까이나 시간이 지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된 것인지 입건자가 어떻게 됐다? 빵명이었어요. 빵명. 그래가지고 유가족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무슨 뭐 변호인을 꾸려가지고 고소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왜 이래야 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땐 딱 한 가지밖에 책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송지하 참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쪽에 보수 쪽의 정치인들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쥐잡듯이 잡는 것이고 이 참사 같은 경우는 무한공항에서 벌어진 거다 보니까 관련된 국회의원들 무한공항 허가해주고 그런 것들 뭐 사인하고 이런 것들 뒤져보면은 민주당 쪽의 국회의원들이 나오겠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입 다물고 그냥 가는 거 아닌가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유가족분들이 이재명까지 직접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까? 우리 진짜 뭐 억울하다 이것 좀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재명의 답변이 다음과 같았죠. 진상규명은 지금 수사 조사 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 뭐 당장 한다고 해서 제가 나선다고 뭐 특별히 더 뭐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말씀 못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 왜 그랬을까 모르겠는데 충분히 얘기 듣고 다 반영했다고 주장했거든요. 진심으로 저는 이재명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야, 이거는 대통령이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부처가 하고 있는 거니까 나한테 묻지 마.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재명이는 세월호가 벌어졌을 때도 똑같이 얘기했었나요? 세월호라고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을 때도 그때도 야 이거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야. 해경이 됐거나 그리고 또 그 회사가 됐거나 관련돼 가지고 규칙을 지키지 않은 그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대통령이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가지고 구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재명이 했었습니까?
이재명뿐만이었나요? 민주당 애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저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사고에 대해 가지고 개발작을 일으켰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재명을 저에게도 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지금 책임을 갖다가 아까 전에 영상 말미에도 누구한테 이거 돌리고 있습니까? 행안부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유가족분이 지금 할 말 얘기 있다라고 하는데 너네 왜 나한테는 다 얘기했다라고 하고 저렇게 소통도 제대로 안 하고 왔어? 이런 식으로 딱 선을 그어버리니까 저 지금 MBC 영상의 댓글들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하냐? 무한공항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서 뭔가 좀 이상했는데 이게 행안부 잘못이었구나 이러고 앉아 있어요. 왜 얘기가 안 나오겠니 얘들아? 머리라고 하는 게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왜 무한공항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겠니? 행안부가 그거를 맡고 행안부가 막 하는 거겠니? 철저하게 이 문제가 민주당 쪽에 책임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 애들이 입 닥치고 있어가지고 민주당에 기생하고 있는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것 뿐인 것이지. 정말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소름 끼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참사와 안타까운 사고를 이렇게나 야만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며 이렇게나 야만적인 방식 속에서 정치가 싹 트면서 그 정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야 될까요? 이재명 치하에서 몇 명이나 앞으로 더 희생이 될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